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심텍홀딩스입니다. 와, 이 회사 한때 주가가 800원대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4,000원대를 넘나들면서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로 보일 거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야, 이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요? 먼저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이 기업의 미래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긍정적인 측면부터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심텍홀딩스는 이름 그대로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그 핵심 자회사인 심텍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심텍이 뭐 하는 회사냐?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회사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매출의 거의 74%, 그러니까 대부분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아주 비싼 반도체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메인보드랑 연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고부가가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기술 산업의 가장 큰 화두가 뭐죠? 바로 DDR5 메모리로의 전환, 그리고 AI 혁명이잖아요. 심텍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PC나 서버 메모리가 DDR5로 싹 바뀌고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바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서 심텍이 만드는 이런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심텍이 어떻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을 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MSEP 기술 같은 걸로 경쟁사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률로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또 ETS 미세회로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죠. 여기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생산기지를 둬서 공급망도 아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무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와, 앞으로의 성장 계획이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특히 저기 소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게 진짜 핵심입니다.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데 훨씬 얇고 빠르거든요.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면 이것만으로도 초기에 9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기대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성장 엔진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멋진 성장 스토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77.2%.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회사의 다번 잠식률입니다. 와, 77.2%라니? 이건 뭐 어떤 투자자가 보더라도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빨간 불이 딱 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게 실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르니까 과거에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고 발행했던 전환사채, 즉 CB의 가치가 회계장부상 부채로 잡히면서 생긴 일종의 회계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 잠식의 일부가 뭐 장부상의 문제라고 쳐도 실제로 싱가포르 자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이미 514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현금 손실이 확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착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인 거죠. 이 숫자 문제 말고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불투명한 해외 법인 문제라던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다른 시한폭탄은 바로 1,2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매물, 즉 오버행 이슈입니다.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와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실제로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적정 주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을까요? 이 차트는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이걸 보면 핵심 자회사인 심텍의 가치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정적인 리스크들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 관점에서는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이 2,000원 선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만약 회사가 계획대로 모든 걸 잘 해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재무 리스크까지 싹 해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3,8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보면 약 60% 이상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냉혹한 현실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료의 최종 의견은 매수이긴 하지만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고 리스크를 한번 감수해 볼 것인가,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지배구조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볼 것인가.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